지난 8월 무더운 어느 여름날 한 여성이 모텔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자수했는데요. 범인은 바로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남성의 진술을 수상하게 여겼는데요. 결국 남성의 진짜 범행 동기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남성은 왜 여자친구를 살해한 걸까요? 자, 오늘 날도 추운데 저희 본의 아니게 오늘 좀 끔찍한 사건이 좀 많습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또 그런 사건이네요. 네, 이 46세 남성인데요. 지난 8월 14일에 경북 구미시 원평동의 한 모텔에서 이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에 달아나서 유흥주점에 숨어 있다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여자친구에게 숨겨둔 자녀가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다투던 중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하게 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은 이런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남성을 송치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숨겨둔 애가 있어서 여자친구를 죽였다. 이 얘기 딱 듣고 글쎄 과연 그랬을까 싶어서 진짜 범행 동기를 찾아봤다고요? 일단 왜냐하면 그 범행 동기가 별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나이가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숨진 여자친구 주변에 돈이 남아있지 않지? 그러니까 만약에 화가 나서 그런다면 돈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난 1월부터 교제를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휴대전화 내역을 한번 살펴보자. 포렌식을 해보니까 이전부터 아예 있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될 수 없었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아이가 있다라는 걸, 그 여자친구가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사귈 때부터. 그런데 세상에 잡히고 나서 숨겨둔 아이가 있다고 그래서 그랬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볼 때 숨겨둔 그 아이가 있어서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해서 제가 여성이 한 20대나 30대인 줄 알았어요. 이 여성이 5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슨 숨겨놓은 아이가 있어요. 지금 다 어른 됐을 텐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경찰에서는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송치를 할 때 그러한 그 범행 동기로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제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면 거짓 진술을 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살인죄에 대해서 그 어떤 양형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동거하는 남녀 사이에 있어서 이 다툼이 있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만하다라고 한다면 참작 동기 살인이 된다면 그 양형 기본적으로 한 4 내지 6년 정도 징역을 갖다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돈을 가져가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강도 살인이 된다라고 하면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이 되면은 이거는 기본이 20년 이상 무기가 되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고려를 해서 그렇게 범행 동기를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42만 원. 42만 원 때문에. 네. 지금 이 피해 여성, 이 남자친구하고 이제 둘이 이제 같이 살았는데 피해 여성이 돈을 벌어오면 남자친구가 이것을 이 피고인이 이것을 보관하면서 그렇게 이제 둘이가 생활비를 유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건 전날쯤에 이 공동 생활비로 남은 돈이 지금 말했던 42만 5천 원 정도로 갖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에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맨날 놀고 나는 내만 일을 하고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각자 이제 벌어서 살자라고 얘기하면서 좀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 돌려달라고 얘기했고요. 이 얘기를 들은 이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남자가 40대입니다. 피해 여성 50대입니다. 나이도 많은 여성이 피해자가 돈을 벌고 나이도 젊은 남자라는 그냥 그 돈을 쓰고만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자, 그런데 이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하니까 이 피해 여자친구가 막 살려달라고 막 빌었다는 거잖아요. 공격을 받고 쓰러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그냥 모른 체하고
도망을 갔고요.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 여성이 맡겨놨던 42만 5천 원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2만 7천 원을 또 꺼내서 가지고 갔던 겁니다. 어쩌면 중간에 멈추고 뭐 병원에 신고라도 119라도 불렸으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망을 했죠. 교수님, 그러니까 그 현금 2만 7천 원이 들어있던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휴대전화 보시면 여기 그 끼워 넣는 그거 네네. 있죠? 그 와중에 거기 있는 2만 7천 원을 빼가지고 도망갔대요. 이게 사람입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그 돈 2만 그 7천을 포함해서 그 현금 이제 42만 5천을 들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도 살인으로 의율이 됐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런 그 아주 비극적인 결말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미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의 그 어떤 마음이 떠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굳이 그 여성을 만약에 마음이 떠나게 되면 헤어지면 되는 거죠. 이 두 사람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돈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강도 살인까지 된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 살인죄가 있고요. 살인죄는 뭐 방법을 불문하고 사람의 어떤 생명을 단축시켰을 때 또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살인죄가 되고 강도가 살인을 하게 되면 강도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형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일반적인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인데 강도 살인죄는 사형하고 무기징역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강도 돈을 지금 강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강도가 됐고 또 그 기회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로 지금 검찰은 이제 기소를 했고요. 또 그거 말고도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 하고 전자부청 명령 10년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저렇게 죽여도 징역 20년입니다. 이 기자. 네, 일단 1심 재판부는요, 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이 다투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던 중에 돈 관리 문제 등을 두고 언쟁을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평소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검찰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요. 계속 좀 지켜보기로 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